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이면서 절기상 대설이에요. 우리는 이게 세상을 보는 이 시야에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칼라로 보이지만 그 강아지는 걔는 흑백으로만 보인다 그러잖아요. 그럴 때 눈이 오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이유가 온 세상이 하얗기 때문에 늘 검은색으로만 보이다가 흰색이 보여서 걔 좋아한대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무륵자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거물흑. 이 거무륵이 들어가는 글자는 뭐 흑심을 품었다, 흑막이 있다, 흑색 선전한다, 흑연, 연필심을 흑연 그러잖아요. 그죠? 아니면 흑백 논리 뭐 이럴 때. 그러면은 이 글자를 보면 이거는 상형자예요. 상형자인데 어떤 그림이 이제 연상이 되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, 요거는 불화, 연화발이에요. 불화예요. 그럼 불이고 그 다음에 흑토가 있어요. 그 옛날 시골의 아궁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부엌이 있으면 여기 이제 불을 이렇게 떼면은 그럼 여기에 솥단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죠. 그러면 이 불화는 연화발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궁이 여기 테두리 이런 데를 보면 왜 진흙 같은 걸로 바르거나 그 이후에는 물론 시멘트였지만 옛날에 시멘트가 없던 시절에는 진흙 이런 거를 이제 이게 발랐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흙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전체 부엌이라고 치면은 이 부엌 한켠 뒤편으로 보면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나무살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공기 이제 순환하는 것도 있고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연기가 저 굴뚝 바깥으로 나가면 좋은데 어떤 때는 이 부엌 안 이 자체에 연기가 차옥할 때가 있어요. 그럼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런 창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엌의 문을 열면 이제 통풍이 되는 거죠. 문이 열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이 연기가 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 옛날 그 집 시골에 보면 이런 거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장면이에요.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. 그러면 거무륵이 뭐냐면 여기서 불을 뗐는데 연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름이 검게 묻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. 그 거무륵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연기가 이렇게 날 때 보면은 물론 지금 그림상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창문은 대개는 아궁이를 뗀다면 요 뒤편에 있어요.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이건 항상 문이라기보다도 창살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열려 있잖아요.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부엌 문을 열었을 때 그 공기가 서로 통하면서 이쪽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연기 때문에 그름이 가해져서 그 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뭐 이거랑 뭐 반대가 되는 거는 뭐 흑백할 때 흰백이 반대가 되겠죠. 글자 자체가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기역 부분으로 들어갈게요. 이거는 아름다울 가. 우리가 뭐 백년 가약을 맺는다. 또 아니면은 뭐 가작. 왜 장려상 뭐 이런 거 보면 가작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죠? 가절, 중추 가절할 때 가절. 가절이라는 거는 좋은 명절이란 뜻도 있고 뭐 좋은 시절이나 계절 이런 걸 뜻해요. 여기다가 이제 마디절자 쓰면은 그럼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홀규자예요. 홀이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제후들이 그 어떤 신하들한테 이 영토 이게 흑토 두 개잖아요. 영토를 이제 하사하고 그러니까 이 영토라는 거는 수조권, 그러니까 경작권을 주는 거예요. 수조권은 나라에 있고 이제 이거 소유주는 이제 나라예요. 그런데 경작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. 그러면 그 집에 뭐 하인들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하면은 나라에 세금을 어느 정도 내고 그 토지를 이제 소유하는 거죠.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죽거나 하면 물론 나라의 도로 이제 바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정도로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제 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뭐를 주냐면
홀이라는 건 이렇게 그 옛날에는 주로 이제 나무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옥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신분 또 이름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 사극 보면은 왕이나 이렇게 제후 앞에서 신하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. 그죠? 두 손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들고 있는 그 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금 홀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하사한 거죠. 한마디로 이런 땅이 여기 땅이라든지 아니면 표시되는 거 아까 홀이라는 건 어떤 신표 신분을 나타내는 표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글자 자체는 홀을 들고 있는 사람 이게 사람 변이잖아요. 사람이 눈에 확 띄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. 옷도 벌써 관복을 탁 입으면 차려입고 관복 차려입었고 그다음에 홀을 들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눈에 확 띈다.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공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제복을 입은 사람이 관복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뜰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은 7% 그러니까 인구의 7%의 초기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. 나중에는 뭐 양반이 많이 늘어나지만 초기에는 그 정도로 양반이 적다 그러면은 신분이 평범한 그런 농민이라든지 그 산농공상할 때 선비 빼는 나머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눈에 확 띄인다. 그 모습이 아름답다. 왜?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그 사람은 갖고 있잖아요. 관복도 있고 공복도 입죠. 또 아니면 이거 홀도 있죠.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거지 상대적으로. 그죠? 그럴 때 아름다울 가를 이제 쓰는 거고 이거는 잘못 쓰면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거는 거리가 이거는 뭐 가로수 가로등 할 때 쓰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일기 줄인다는 건 이제 굶주리는 걸 말하죠.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밥식이고 뒤에 있는 거는 책상괴, 안석괴라고 하죠. 안석괴라는 거는 등받이 없는 그 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피아노 의자 같은 종류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거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기갈이 났다. 뭐 기야. 기야라는 거는 한마디로 굶주린 거를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뭐 기야 체험 이런 것도 하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이제 줄이를 아까지 써갖고 기야.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아라는 게 이것도 있고 이제 버리는 거 기아 이거는 이제 아이아자 이렇게 써서 과거에 고래정도 있었지만은 아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먹을 건 없고 또 부모님 위에다가 부모님께 이렇게 밥상을 그 진지상을 차려드렸는데 아이가 막 갖다 먹고 그러면은 아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지게해지고 산에다 버리고 뭐 이랬다 그러잖아요. 기아. 이 기아는 아이를 버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굶주리는 걸 말하는 거죠. 이런 거를 동음, 이의,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면 이 글자의 뜻풀이를 보자면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요. 힘이 없어서 이 의자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지니까 기대에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의자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이 앉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의자 그러니까 피아노 의자처럼 등받이 없는 거를 생각하시면 여기가 텅텅 비어 있듯이 내 뱃속이 비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여기에 의자 안 여기에 큰 공간이 있듯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뱃속이 비어있다, 굶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럴 때 줄일 기자를 이걸 쓰는 거고 뜻이 같은 거는 줄이라, 기아. 근데 버릴 기에다가 아이아자 쓰면은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동음, 이의, 잘 기억하셨죠? 자 그러면은 내일 금요일 날 또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